아 목말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6.45% 급등 이거 우유 좀 따라주세요. 으로 빌렸던 7,000P 시대 반도체 투톱도 나란히 10%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작기소 특검법 속 공소 취소 권한을 수정하는 것을 조금만 먹어. 예. 예. 권창영 특검이 헬기를 타고 가 노상원 수첩소 연평부대를 지금부터 토끼 직감으로 깨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직진입니다. 시설로 지목됩니다. 왜요? 토끼는 정상이니까요. 18개 어라? 시설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에? 코스피가 3,500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게 작년 추석 직전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조금 지난 지금 꿈의 숫자로만 말하던 7,000P를 현실로 맞았습니다. 얘도 조심해야 될 거. 공동추전에 요거 요 FI, MC, LV, TR. 우리 기업이 잘 할 것이라는 기대, 우리 시스템이 튼튼할 것이라는 믿음까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와 재밌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조 클럽도 달성했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방사선을 죽이죠. 방사선 죽이는 이거는 방사선 죽이는 방법 중 유일한 방법. 대만의 TSMC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합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를 따돌리고 시총 11위에 이름을 올려 10위 테슬라를 추격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10% 넘게 오르며 1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AI 투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선을 봐야 되겠죠.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도 증시 화랑에 일조했습니다. 전쟁이 후방 상태에 접어들면서 협상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한몫하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면서 그런 상승 요인도 한몫했던 것으로. 다만 상승장이 반도체에 편중된 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한 3-4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쏠림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오늘 장의 특징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넉 달 만에 3,00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세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증권가에선 8,000P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10,000포인트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플 5대 증시의 반열에 찾은 사람.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다비 기자입니다. FI 아니고 F로 시작하는 애플랑 AR 아니고 6,000P에서 7,000P가 이건 또 되는데 뭐야? 불과 2달밖에 안 걸렸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 4월 한 달간 30%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상승 랠리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오늘 종가에서 8.3%가량 오르면 8,000선을 돌파하기 때문에 8,000P는 사실상 시간 문제란 평가입니다. 8,000 중반 정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 대비해봤을 때 강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다. 코스피가 8,000선을 넘어서게 되면 국내 증시의 위상
위상도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세계 시가총액 순위 8위 수준인 한국 증시는 인도 증시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홍콩에 이어 5위권 진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해외 자금 유입도 더 늘어나 만피까지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 글로벌 ATM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금 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선 이상이라는 거는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레벨이긴 해요. 국내 증시가 아마 더 이상 시크릿컬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중동전의 여파로 오른 물가가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통화정책 변화를 가져오고 금리를 오르게 할 경우에 걸림돌로 코스피가 반도체의 힘으로 유가와 금리 인상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JTBC 전답입니다. 코스피의 파죽지세에 큰 변수도 있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 파업입니다. 손실이 3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투자자뿐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는 글로벌 고객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파트너들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이메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주로 기자. 삼성전자가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 AMD,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AI 빅테크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메일 등을 통해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AI 빅테크 회사가 보낸 이메일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우리 사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파업과 공급 상황을 내부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범용 메모리를 공급받는 PC 제조사들도 확인 매한가지입니다. 메모리 재고가 부족하다며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거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며 파업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고객사들 상당수 파업으로 인한 공급 차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고객사들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파업이라는 게 리스크잖아요. 리스크에 대해서 고객들은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주가의 영향보다 회사의 신뢰성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삼성전자의 국내 협력사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영업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기존에 있던 계획들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주들의 파업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주단체는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에게 손해를 전액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주주단체는 오늘 서울 한남동 일대에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한남동 이재용 회장 단체센터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이에 맞서 반도체 필수 공급 중단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이런 불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거 헷갈려. 현혹해 한탕 해먹으려는 드나만 같은 경제자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춘천주 300% 급등 같은 말로 사회 초년생과 노년층을 부실 종목에 끌어들여 돈을 챙긴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이 대충에 적발됐습니다. 김현지 기자. 추천 100% 수익 보장. 불법 리딩방 운영 사업자들은 이 같은 솔깃한 문구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등에서 유명세를 얻은 뒤 사회 초년생과 층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추천한 건 재무 상태나 실적이 나빠 거래량이 별로 없는 부실 종목이었습니다. 추천 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물량을 사들이고 회원들에게 부실 종목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회원들이 비싸게 사면서 주가가 오르자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고 차명 계좌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겐 300% 오를 때까지 버텨야 한다며 못 팔도록 해 물량바지로 이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 리딩방을 포함해 주가 조작, 이익 편취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업체 3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산업을 가장해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전환사채로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
이를 은닉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결국 거래는 정지됐고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업체는 투자 경력이 없는 사조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펀드로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탈세 혐의 금액은 2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하루 만에 중단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우리 선박이 준비 좀 이란에 빼라고. 피격됐다고 주장하며 파병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던 바로 그 작전입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에도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의 탈출을 돕겠다며 작전을 개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이란의 전투를 해서는 그래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만 해도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파병을 공개 압박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엔 전쟁부 장관까지 가세했습니다.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This is your ship. You should take part in helping to defend it. We very much hope they do. 같은 날 오후 루비오 국무장관도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조결과 함께 해방 프로젝트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자체를 멈추며 다시 한번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파병 압박에서 단계 전환 그리고 작전 일시 중단까지 미국의 메시지 어이가 없네. 미겨. 속도조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핵협상, 동맹 압박까지 여러 전선이 한꺼번에 얽히면서 공동정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거기 좀 채워야겠다. 분위기입니다. 어. 특히 해상 봉쇄는 여전한 만큼 언제든 동맹의 기여를 요구하는 압박 카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작전은 일시 멈췄지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파병 숙제는 오히려 더 고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상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발 사고가 난 HMM 나무호에 대해 단독 행동을 하다 피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폭발 당시 나무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령기가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MM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y the way, their ship was shot at. They were not in the cavalcade of ships. They decided to go along. The ship got the hell knocked out of it yesterday. 미군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But they didn't shoot the ships that were guarded by us. I'll tell you that. We knocked out a lot of missiles. 하지만 나무호는 폭발 당시 바다에 닻을 내리고 멈춰 있는 것이었습니다. HMM 측도 해당 선박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정보 사이트에는 폭발 직전까지 선박 풍력이 업로드, 상태는 정박 중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HMM 측은 오늘 나무호 예인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인선은 오늘 저녁 두바이를 출발해 나무호 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두바이에 있는 조선소까지 나무호를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저녁, 늦으면 모레 새벽에 두바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인선이 도착해왔고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 시간이 얼마나 이런 심 같은 저 나쁜 놈. 그 배를 갖고 올 때에는 갈 때보다는 좀 천천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최소한 24시간 이상은 아마 걸릴 거예요. 우리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 이야, 부산의 현지에 오지 말라고 엄마. JTBC 이야, 나 좀 따라오지 마. 첫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야. 이란 대사관은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해 이란 군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피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요구한 해방 프로젝트도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MM 나무 폭발 사건을 두고 이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박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주장도 폈습니다.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 당국의 협조와 안전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무시할 경우